안녕하세요. 절대값TV의 명품 PD 한PD입니다. 자, 최근 시장이 폭등 양상을 보이고 과열 양상을 보이니까 정부에서 대책 회의를 해서 몇 가지 대책을 좀 발표했어요. 자, 지금 시장 상황을 어떻게 파악하고 있고 대책이 효과가 있을까? 한번 오늘 이 시간에 한번 살펴보시죠. 집값이 무섭게 뛰었는데 대책 없는 정부 립 서비스만 쏟아냈다. 자, 이게 이제 대책 회의에 대한 신문의 평이죠. 립 서비스만 쏟아냈다. 맞는 말이에요. 이 표현이 딱 맞는 것 같아. 자, 그리고 패닉 바잉에 놀라는 정부. 그러니까 정부도 놀랬죠. 공급 카드를 꺼냈다. 자, 뒤에서 얘기하죠. 그리고 상황이 악화되면 특단의 조치도 하겠다. 제가 보기에는 특단의 조치는 기대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당분간은. 자, 정부도 당분간은 이런 그 거래를 원하고 있어요. 그죠? 이제 최근에 우리가 재산세를 내고 있잖아요. 근데 집값이 올라가면요, 재산세를 더 내요. 그죠? 공시지가가 올라가니까 정부가 세금을 더 걷는 거예요. 그죠? 이 부동산이 거래되고 가격이 올라가야 정부가 세금이 더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부는 절대로 집이 거래되지 않길 원하지 않고 집값이 떨어지기도 원치 않아요. 그렇다고 막 갑자기 급등하는 건 원하지 않아. 서서히 올라가는 걸 좋아하는 거죠. 그러니까 정부의 역할은, 자기네들의 역할은 속도 조절만 하겠다라는 거예요. 속도 조절만. 그렇게 보시면 되지. 이게 대책이 나와서 집값이 잡힌다. 그런 일은 절대로 없어요. 그죠? 지금까지 봐서 우리가 그 좌파 정부 때 봤잖아요. 얼마나 엄청난 대책을 내놨는데 집값은 오히려 더 폭등했어. 우파라고 별 일 있겠어요. 그죠? 다 똑같지. 자, 최근 지금 분위기를 보니까 잠실 아파트, 요즘 여기가 이 핫플레이스죠. 핫플레이스. 마이홍성, 송파. 1억 5천이 올랐다. 그죠? 한두 달 사이에 1억 5천이 올른 거예요. 그죠? 서울 아파트 값 5년 10개월 내 최대 상승이다. 5년 10개월 만에 최대 상승이야. 자, 근데 추세 전환은 아니다라고 국토부 장관은 한가한 소리를 하고 있죠. 그리고 4년 만에 집이 팔렸어. 거래가 안 되는 구축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팔렸는데 신고가야. 여러분들, 지금 이게 서울이 지금 난리예요. 문제는 지방은 계속 떨어지고 있고 지금 서울이 난리야. 이게 몇 가지 원인이 있죠. 지방은 인구 소멸로 안 된다. 탈출하자. 그런 분위기잖아. 그리고 집은 서울에서 사고 전세는 지방에서 살자. 그런 분위기예요. 지금 세종도 거래가 안 돼요. 부산, 대구 말할 것도 없이 거래가 안 돼요.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그런 분위기이고. 그리고 오늘 뒤에서 이야기하겠지만 윤석열 정부가, 이 윤석열 정부의 특징을 보면은 서울 경기도의 몰빵이야. 애초에 그 지역에서 어떤 그 표심을 잡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했죠. 그죠? 일기 신도시 특별법. 그죠? 그 다음에 GTX, 서울 수도권에 엄청난 그 개발 계획을 발표했고, 재건축 특혜를 줬고, 그 다음에 반도체 기업들, 모든 기업들의 서울 수도권에 어떤 몰빵 집중 투자를 또 유도를 했고, 지방은 한 게 없어.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가, 제가 저는 정치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저는 좌도 아니고 우도 아닌 중도 보수, 그죠? 저도 보수인데 중도 보수에 가까운 사람인데, 윤석열 정부의 그런 정책이 결국 이렇게 나타나는 거야. 그게 학계 출산율로 나타나고 서울 수도권으로 젊은이들이 또 다 올라가고 그런 악순환을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 해에 전국의 젊은이들이 한 8만 명 정도가 서울 수도권으로 온다고 그래요. 직장을 찾아서. 그러면요, 8만 명이면, 저기 지방에서 조그만 시 하나씩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서울 수도권에 과천시만한 시가 하나씩 생기는 거야. 그죠? 집을 많이 지어줘야 되겠죠. 그죠? 그리고,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지방에 뭐가, 특별한 게 있었어요? 그죠? 없었죠. 이벤트가 없었어요. 다 실패했죠. 그죠? 뭐죠, 그거? 엑스포. 그런 건 별 의미도 없는 거지만,
그 좌파 정부 때는 어떻게 했어요? 막 공공기관 내려보내고, 그죠? 그런 이벤트라도 했잖아요. 그리고 행정수도 옮기고, 사실 지방은 그거밖에 없어요. 그거밖에 없어. 거기에 이제, 중화학급을 살리고 그런 건데, 뭐 중화학급을 우리가 살리고 싶어서 살릴 수 있나요? 그죠? 우리 산업이 경쟁력이 있어야 사는 거지. 근데 자꾸 중화학공업은 경쟁력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공공기관 이전은 이미 끝나버렸고 더 이상 추진하지 않고, 그죠? 2차 공공기관 이전은 한다는 얘기 나오지도 않고, 새로운 국회가 열렸는데, 그러니까 지금 지역균형 발전이 완전히 깨어져 버렸어요. 그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의 마인드는, 안 그래도 지금 막 지방 인구가 급감하고 있는 상황에서, 야 이거 큰일 났다. 그죠? 서울의 집값은 뛰고, 그래? 그럼 우리 서울에 똘똘한 한 채로 사자. 그래서 망성으로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죠? 자, 성파에서 지금 계속 신고가가 나오고 있다고 그래요. 잠실 LS 전용 119제곱미터 10개월 만에 지난달 기존보다 4,500만 원 올랐다는 거야. 그래서 34억 9천만 원에 신고가를 세웠다. LC의 전용 84 25억 원에 팔렸는데 반년 만에 2억 5천 원 올랐다. 반년 만에 2억 5천 원 오른 거예요. 23억이 거래되다가. 그죠? 자, 헬리오시티 110도 110제곱미터도 26억 6천만 원에 신고가. 그죠? 지금 시장이 심각해요. 그죠? 심각해. 직전 최고가가 26억 5천만 원. 이때가 이제 최고 피크 쳤는데 2021년에 고가를 넘어선 거야. 자, 문제는 뭐냐면 이 거래가 계속 거래가 되면 그때는 시장은 이제 멈출 수 없는 시장이 돼버리는 거야. 이제 그 고점 거래에서의 거래량을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겠죠. 자, 수년간 거래가 뜸했던 단지에서도 신고가가 나오고 있다. 거여동, 금호, 어울림, 전용 120. 자, 이런 아파트는 오래되다 보니까 거래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지난달에 11억 6,500. 뭐 저렴하죠. 오래된 아파트라 그런지. 그리고 거여동이죠. 근데 이게 2020년 몇 년 만에, 한 4년 만에 이전 최고가 9억 7천만 원을 넘었어. 그죠? 곳곳에서 신고가가 나오고 있어요. 그죠? 큰일 났어. 그리고 잠실 84 26억에 20층이 거래됐는데 3년 만에 신고가. 기존 최고가는 25억 8천. 45평형은 34억 9천. 기존 최고가보다 4천만 원 더 올랐다. 자, 이렇게 신고가, 저번 주에는 이런 신고가 얘기는 없고 전 고점에 육박했다 뭐 그런 얘기가 나왔잖아요. 근데 이제 신고가를 돌파해버린 거야. 이 요즘 핫한 지역에서. 그럼 정부가 이제 안 되겠다 싶어서 회의를 했죠. 경제부총리, 국토부 장관, 최상목 부총리. 나 처음 봤어요, 이 사람. 이 사람이 부총리도 있는 거 처음 봤어요. 존재감이 없는 것 같아. 그래서 부동산 관계 장관 회의를 해서 최근 집값, 주택가격 추이와 공급 상황 해서 몇 가지 정책을 발표했어요. 대책을 보시죠. 자, 수도권 신규 택지 2만 호 이상 추가 공급. 뭐 발표할 때마다 2만 원씩 추가 공급은 맨날 나오는 메뉴고, 그죠? 이게 뭔 의미가 있어요? 그죠? 어차피 추가 공급을 할 건데 언제 짓고, 지금 당장 집값이 오르는데 한 10년 뒤에 지면 무슨 의미가 있겠냐고. 아무 의미 없죠? 그죠? 두 번째, 3기 신도시 등 공공택지 2029년까지 23만 6천 호 분양. 이건 재탕이죠? 그죠? 재탕. 지금 3기 신도시 사전 청약을 거쳐서 본 청약을 해야 되는데 본 청약이 다 나가리 되고 있고, 그리고 3기 신도시 분양은 계속 딜레이 되고 있고, 광명 시흥 신도시는 보상도 안 끝나가지고 지금 사업이 지지부진하고. 3기 신도시 올해 분양한 거 봤어요? 전 못 봤어요. 자, 심각하죠. 그러면 다른 젊은이들이 집을 안 사고 3기 신도시 분양받으면 되거든요. 요즘 뭐 젊은 애들 특공도 많으니까. 분양을 해야지. 분양을 안 해. 예? 도대체 국토부 장관 그 직원들은, 이하 직원들은 뭐하고 자빠졌나 모르겠네. 그죠? 참 나라가 큰일이야.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죠? 정말 이렇게 가다가 나라가 망할 것 같아. 그죠?
젊은 애들은 다 서울로 올라가고 서울의 집값은 폭등하고 에이 결혼 안 해. 그렇게 되잖아요. 그죠? 2040년도인가요? 군대 갈 아이가 그 해에 12만 명밖에 안 된대. 그 12만 명인데 그게 또 다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또 그때 외국 가는 애들도 있을 거고 또 뭐 아파서 못 가는 애도 있을 거고 이제 군대 갈 애도 없어요. 그러니까 나라가 이거 멸문지하의 위기에 있어요. 멸문지하의 위기. 정신 차려야 돼. 지금 정치권들은 저렇게 싸움 박질할 때가 아니야. 그죠? 큰일 났어요. 전세시장 안정을 위해서 연립주택 비아파트 공급을 가속하겠다. 이게 뭔 소리예요, 이게? 뭐 오피스텔, 뭐 연립주택 그거잖아요. 요즘 빌라 짓나요? 못 져요. 사지도 않는데 그걸 빌라를 누가 사요? 그 옛날에는 갭 투기꾼들이 샀죠. 사기꾼들이 사가지고 전세 사기치는 어떤 주택이 연립주택 아니에요. 근데 이제 그것도 안 되잖아요. 그건 뭐 법에 어긋나는 거고. 그러니까 연립주택도 못 치고. 뭐 오피스텔을 뭐 주택 뭐 거주하면 주택 아닌 거로 인정해주겠다. 뭐 그것도 뭐 지지부진하고, 그죠? 가계부채 하향 안정화 기조 강화 다 쓰잘데없는 소리죠. 그죠? 아무 소리 없는 쓰잘데없는 소리예요. 자, 정부는 아직은 과열이 아니다 라고 판단하고 있대요. 자, 지금 뭐 웬만한 전문가들은 다 폭등이라고 하고 있는데 정부만 과열이 아니다. 좌파 정부 때는 급등을 했는데 걔들도 뭐 통계 조작해서 아니라고 또 사기쳤고, 얘네들은 우파는 이 현상과 본질은 폭등의 초입에 들어갔는데 아니라고 우기고, 초록 위마죠. 초록 위마. 뭐죠? 사슴뿔을 뭐라고 그러더라. 어쩌고저쩌고잖아요. 자, 아니라는 거야. 폭등하고 있는데. 그래서 얘가 그걸 또 핑계를 댔어요. 지방은 하락 중이라는 거야. 여러분들 지금 지방의 하락이니까 폭등이 아니다라는 말을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지금 지방 얘기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서울 수도권이잖아요. 근데 지금 아직 수도권까지는 안 번졌거든요. 조만간 번지겠죠. 그죠? 자, 수도권까지 이게 폭등을 하면요. 우리 젊은이들, 집을 살려는 젊은이들이 완전히 돌아서요. 그러면 제가 장담하건대, 지금 윤석열 정부가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죠? 뭐, 여러 가지 잘하는 것도 있는데, 그죠? 오늘 원전도 뭐 수주하고, 반도체도 수출 잘하고 다 잘하고 있는 것도 많은데, 이 부동산 정책에서 집값이 폭등하면요, 그 정권은 자든 우든 다 무너졌어요. 그죠? 이거 어떻게 수습할지 모르겠어요. 그죠? 이대로 가면은 굉장한 민심 위반이 나타날 수 있어요. 제가 보기엔. 그러니까 정책을 기획하는 여당 입장에서는 뭔가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상황이 힘들어질 가능성이 많아요. 지금 왜 그러냐면 제가 나름대로 이 주식시장, 금융시장의 어떤 돈의 흐름을 잘 쫓는 편이잖아요. 그죠? 그쪽 시장도 잘 보고 하니까 요즘 부동산 주식시장이 우리나라 코스닥 시장 제가 보기에는 먹을 게 없어 완전히 끝났어요. 제가 보기엔 당분간 코스닥 시장 쳐다보지 마세요. 제가 5개월 전에 그 에코프로 2차전지 대장주들 5개월 전이 올 한 2월달 1월달이죠. 그때도 많이 떨어졌었어요. 에코프로 고점 대비 한 3분의 1, 3분의 2까지 떨어졌나? 그랬을걸요? 그런데 제가 거기서도 반토막 납니다. 5개월 전에 얘기했어요. 지금 어떻게 됐냐면 그때 기준으로 보니까 에코프로가 한 40% 빠졌더라고. 제 얘기 들었으면 그나마 손엔 덜 받겠죠. 그죠? 자, 그리고 우리나라 그 코스피 시장도 물론 이제 저평가된 것들이 많거든요. 이제 그런 주식들이 있는데, 근데 코스피의 대장주였던 SK 하이닉스, 한미반도체,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이제 다 올랐어요. 거기서 먹을 게 없어. 들어가 봤자. 그거 다 사이클 산업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거기에 투자했던 큰 손들, 슈퍼개미들 어떤 생각을 하겠어요?
돈 빼겠죠. 그죠? 빼죠. 그렇다고 지금 미국 시장 가겠어요? 미국 시장 안 가요. 어떤 바보가 지금 나스닥 그 1800, 18,600 찍고, 지금 반도체 주식 꼭 치고 내려오는데 미쳤다고 나스닥 가요? 안 가요. 그럼 어디로 가겠어요? 요즘 부동산 시장 좋대잖아. 그 돈들이 부동산 시장으로 들어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거기다가 금리 인하 추세잖아요. 우리도 금리 인하 한다고 한국은행 총재가 그러잖아요. 불을 지르잖아. 그죠? 그러니까 연말로 갈수록 부동산 시장은 강한 시장이 나타날 가능성이 많아요. 그죠? 제 말이 틀리나 보세요. 제 말이 틀린 적 없잖아요. 그죠? 틀린 적 없어요. 특히 주식시장, 금융시장 얘기는 아주 백발백중했어요. 그죠? 제가 몇 달 전부터 뭐라고 그랬어요. 코스닥 그런 거 쳐다보지 말아라. 차라리 지방 가서 분양권도 사지 말아라. 지방은 쳐다도 보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뭐라고 했어요? 그 돈 있으면 건설주 사라. 그죠? 요즘 건설주 급등했어요. 응? 급등했어요. 그죠? 자, 건설주는 조정이 이제 오늘부터 다시 조정 들어갔는데 조정 들어오면 또 건설주는 모아 나가셔야 돼. 그죠? 내년에 좋은 시장 올 수 있어요. 동시에 아파트 전세값이 뛰면서 이렇게 차라리 집을 사는 수요가 지금 몰리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거보다는 제가 보기엔 이거보다는 지금 시장의 마용성 그런 시장의 본질은 한마디로 똘똘한 한 채의 갭 투자예요. 그죠? 무주택자들이 갭 투자를 하는 거야. 왜냐면 살려면 18억, 26억 들잖아요. 근데 전세 끼고 사면 좀 돈이 들잖아. 현금도 부족하고 나중에 입주할 때 내면 되니까. 그러면서 갭 투자를 하고 있는 거예요. 투자로 들어오는 거예요.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이 명의를 빌려서 사는 거고. 그죠? 명의를 빌려. 왜냐면 두 사람, 세 사람, 한 사람이 세 채가 있으면은 12% 취득세를 내야 되는데 그러면은 송파 같은 데는 2억 6천, 2억 5천 내야 돼. 그것도 쉽지 않죠. 취득세를 그렇게 내라고 하면은. 그죠? 또 정부는 절대 집값을 내리길 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2단계 스트레스를 DSR 적용하는 것을 9월달로 미뤘어. 그때까지 계속 시장을 땡기겠다는 얘기였어, 이거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시장으로 우르르 달려갔죠. 하지 말아야 될 짓을 한 거죠. 자, 거래는 7천 건 넘었고, 그 다음에 아파트 서울 평균 거래액은 12억을 돌파했다. 여러분들, 이게 한계선이 있는 거예요. 한계선. 정부는 그런 데드라인을 안 정해놓은 것 같아요. 그죠? 이 한계선이 있는 거예요. 이미 강남은 이미 다른 세상으로 날아갔고, 이제 마용성마저 20억 넘어서 23억 그렇게 돼버리잖아요. 그러면 이제 서울에 살 이유가 없어요. 서울에 살 이유가 없다니까. 아니 좋은 데 살라고 하는데 서울에 좋은 데 살아야지 살아야 되는 게 서울에 사는 사람들의 어떤 목표 아니에요? 강남은 이미 문을 닫았고 이제 마용성도 문을 닫으면 뭔 의미가 있냐고. 23억 5억 되면 아니 그 돈 가지고 여러분들 만약에 신혼부부가 요즘 애도 안 낳잖아요. 애를 낳든 안 낳든 아니 25억이면 그냥 어디 지방에 가세요. 그냥 좋은 직장 능력 있는 사람들은 지방에 가면 더 좋은 직장 잡아요. 그냥 그 돈 가지고 지방 가서 하고 그 돈 가지고 채권을 사든지 주식 투자 좀 하든지 아니면 다른 일을 하고 싶은 일 하든지 하는 게 낫지. 아니 25억을 갖다 박아놓고 평생 빚을 갚겠다. 그거 같은 바보 같은 짓이 어디 있어요. 그죠? 이제 그게 오르든 말든 그죠? 뭔 의미가 있겠냐고. 이제 행복 지수가 확 떨어지는 거야. 이제 마용성의 아파트를 한 23억 4억에 사가지고 평생 빚을 갖고 산다는 것은 행복 지수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죠? 이제는 내가 스스로 행복하게 사는 게 무엇인가를 한번 고민을 해보셔야 돼. 그게 중요한. 제가 세월이 지나고 보니까 그게 중요하더라라는 거예요. 아니 평생 내가 마용성 아파트 하나 사서 어떻게 계속 빚 갚았어. 그래서 한 20억에 샀는데 나중에 30억이 됐어. 그게 뭔 의미가 있겠냐고. 아무 의미 없어요. 아무 의미 없어. 왜냐면 그때 30억은 30억이 아니야. 그리고 여러분들이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길을 놓치는 거예요, 그게. 그죠?
아니 20억짜리가 30억 되려면 그것도 쉬운 일이 아니지만, 뭐 다른 거면 그거 못 벌겠어요? 다른 거 투자하면? 근데 뭐 어렵게 살 필요가 있겠냐라는 거죠. 자, 무척 어려운 얘기 지금 이게. 뭐 어쨌든 뭐 인허가 물량도 줄어들고 있고 뭐 그런 얘기예요. 자, 여러분들, 정확하게 이 정부의 포지션을 보면 정부는 정권을 잡고 나서 계속 부동산 시장을 띄웠어요. 노골적으로 띄웠어요. 그죠? 둔촌주공 가서 원희룡 국토부 장관 그죠? 설레발 치고 그거 다 저기 거래 제한 시키고 그죠? 결국은 둔촌주공 그 전매 제한 시킨 게 불화살이 된 거예요. 그때부터 분양가 마구 올리고 서울에 그죠? 아, 분양가 프리미엄이 붙는다니까 분양가를 막 올리는 거야. 그럼 분양가를 올리니까 그 전에 미분양 났던 거 다 팔리고, 야, 앞으로 분양할 것도 분양가가 더 비싸게 나온대. 그러니까 이거라도 빨리 잡자. 이렇게 데리고 가고 있는 거야. 이렇게. 여러분들, 이게 얼마나 아주 악독한 상황인지 여러분들 인식을 할 필요가 있어. 지금 우리가 지금 어떤 상황에서 지금 굉장히 이 분양 시장으로 그냥 뭐랄까요 그냥 갈아 넣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갈아 넣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장위동에 10여 개 뭐 분양한다니까 우르르 다 몰려가고 그게 프리미엄이 1억 2억 붙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누군가가 그 집을 사면 다 빚을 내고 살아야 된다는 게 문제야. 최종 소비자는, 누군가는 1억을 먹고 나갈 수 있더라도, 누군가는 그 집을 사서 평생 빚을 갚으면서 살아야 된다라는 문제예요. 그래서 제가 요즘 생각하는 게, 이제는 예전에 뭐 집을 사서 집이 나중에 은퇴 후에 자금이 되고, 평생 그거에 대해서 정성을 다 쏟아붓고 빚을 갚는 과정. 이제 그렇게 살면 안 될 것 같아. 그런 것보다는, 뭐, 다른 쪽에서의 어떤 재산 재테크 좀 하셔야 되고, 다른 방법으로. 아니면 뭐, 자기가 열심히, 자기 업무 능력을 키워서 되는 거 제일 좋은 거고, 그 다음에 다른 재테크 상품에서 이제 돼야 되고, 그리고 이제 실제로, 이제는 부동산이 과거 같이 그렇게 못 올라요. 못 올라요. 이제 서울 수도권만 조금 뭐 인프레해서 조금 올라갈 수 있는 거지. 이제 과거 같이 못 올라가. 아이고 우리가 소득이 줄어들잖아. 그죠? 그리고 인프레 효과 때문에 올라가는 거죠. 그죠? 그리고 지금 우리 앞에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다 안개가 껴 있어요. 기후변화 때문에 계속해서 인플레이션이 일어나고 있고, 그죠? 인플레이션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우리 월급은 못 따라가잖아요. 결국은 그럼 우리 소비는 계속 줄어들어야 돼. 여러분, 이제 과거같이 살려고 하면 안 돼요. 뭐, 한참 잘 나갈 때처럼 뭐 세계여행 가족끼리 다 다니고, 뭐 외식 다 나가고, 이제 그렇게 못 살아요. 여러분들. 지금 미국을 보시면 아시잖아. 미국의 물가가 얼마나 올랐어요. 미국 가서 돈 있는 사람도 외식 못 한대잖아. 우리도 그렇게 될 상황이 오고 있어요, 지금. 대비를 하셔야 돼. 대비를 하셔야 되는데, 거기에 빚을 많이 진다는 건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이상 절대값TV의 명품 PD, 한 PD였습니다.